고요한 밤, 갑작스럽게 종아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또 다리에 쥐가 났네 하시며 식은땀을 흘리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마치 근육이 찢어지고 뒤틀리는 것 같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방안을 절뚝이며 서성이거나 곁에 자는 가족을 다급하게 깨우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임상 현장에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그리고 제 가족들을 보살피며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수없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픈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다리 쥐까지 더해지면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이 귓가에 맴돕니다. 어떤 분은 쥐가 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약을 먹으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혹은 화장실이 급한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꼼짝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던 그 막막함. 우리 연배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더 속상한 것은 병원에 찾아가면 수분이 부족하니 물을 많이 드세요.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듣고 돌아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더 자주 깨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젊은 의사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수십 년의 의사 생활과 제 가족들에게 직접 효과를 검증하며 찾아낸 특별한 비법들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긋지긋한 다리 쥐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밤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께 큰 희망의 빛을 전하는 선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리 쥐를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질병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4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한 달 전부터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왼쪽 다리에 유난히 심한 쥐가 나서 잠에서 깼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다리가 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분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깊은 곳에 정맥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긴 심부정맥 혈전증이었고 그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폐혈관을 막은 폐색전증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다리 쥐를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리 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고 열감이 느껴질 때.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될 때. 셋째, 다리 피부색이 창백하게 변하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 넷째,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 가슴 통증이 동반될 때.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우리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꼭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다리 쥐는 이런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근육의 피로, 수분 및 전해질 부족,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갑작스럽게 쥐가 났을 때 단 몇 초 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응급처치 비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윗부분, 즉 무릎바로 아래 통통한 부분에 쥐가 났을 때는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겨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쥐가 너무 심하게 나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다는 점입니다.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발을 당기냐는 우리 어머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제가 오늘 특별히 알려드릴 기적 같은 비법이 빛을 발합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발견한 것으로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 심지어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났을 때도 즉시 통증을 멈출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 비법은 바로 잇입술 중앙을 강하게 꼬집는 것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엉뚱하게도 얼굴에 있는 잇입술을 꼬집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알고 직접 경험해보니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쥐가 나면 즉시 엄지와 검지로 잇입술의 정중앙, 즉 인중 바로 아랫부분을 있는 힘껏 꼬집어 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아플 정도로 강하게 꼬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하게 눌러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5초에서 10초간 강하게 꼬집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꼬집는 것을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보통 3회 이상 반복하면 마치 거짓말처럼 다리의 경련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를 자율신경계 반사 원리로 설명합니다. 입술과 코 주변의 강한 통증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서 뇌가 다리 근육으로 보내던 경련 신호를 차단하거나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한 자극으로 기존의 통증 신호를 덮어버리는 원리이지요. 한의학에서는 인중혈자리가 몸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중요한 응급혈자리이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던 한 어르신은 한밤중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이 방법이 생각나 죽을 힘을 다해 잇입술을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쥐가 풀렸고 정말 이 방법이 내 목숨을 살렸다며 제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자세에서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밤 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의 상황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일 때 더 효과적인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리 X자로 꼬고 앉기입니다. 쥐가 나서 고통스럽지만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먼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 발목과 발을 서로 교차시켜 X자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오른쪽 발은 왼쪽으로, 왼쪽 발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여 발목 부위가 서로 엇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로 엉덩이를 뒤로 내려앉아 자신의 체중으로 교차된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30초만 유지하고 있으면 압박되었던 근육의 혈액순환 패턴이 바뀌면서 놀랍게도 쥐가 금세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혈자리 지압법도 있습니다. 종아리 뒤쪽 근육이 갈라지는 오목한 지점인 승산혈이나 무릎 바깥쪽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인 양릉천혈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5초 이상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기 힘들 때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방법은 바로 잇입술 꼬집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다리 쥐를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니까요. 제가 제 어머니와 아내에게 직접 권해드려 큰 효과를 본 생활습관 3가지와 특별한 차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격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따뜻한 조격은 발끝의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다리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의 온도는 손등을 대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잠잘 때 발을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는 것입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밑에 받쳐 다리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밤새 다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몸이 차가워지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쥐가 더 잘 생깁니다. 수면 양말을 신거나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 다리의 체온을 유지해주세요. 단,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헐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쥐 예방 특별차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이 차는 우리 몸의 근육 경련을 막아주는 필수 미네랄인 칼륨, 마그네슘,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물은 생감자 1개, 우엉 1뿌리, 그리고 대추 5알입니다. 감자는 껍질째 얇게 썰고 우엉은 깨끗이 씻어 어슷하게 썹니다. 대추는 씨를 빼고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부은 뒤 약한 불에서 30분간 은근히 끓여주세요. 이렇게 만든 차를 식혀서 매일 저녁 한 잔씩 꾸준히 드시면 쥐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우엉에는 마그네슘이, 대추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응급처치법으로는 첫째도 둘째도 잇입술 강하게 꼬집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면 다리 X자로 꼬고 앉기나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물 조격, 발 높이고 자기, 다리 보온, 그리고 감자 우엉 대추차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건강은 크고 거창한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지긋지긋한 다리 쥐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 작은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다리 쥐의 효과를 보셨던 자신만의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갑작스럽게 종아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또 다리에 쥐가 났네 하시며 식은땀을 흘리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마치 근육이 찢어지고 뒤틀리는 것 같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방안을 절뚝이며 서성이거나 곁에 자는 가족을 다급하게 깨우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임상 현장에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그리고 제 가족들을 보살피며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수없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픈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다리 쥐까지 더해지면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이 귓가에 맴돕니다.
어떤 분은 쥐가 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약을 먹으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혹은 화장실이 급한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꼼짝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던 그 막막함. 우리 연배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더 속상한 것은 병원에 찾아가면 수분이 부족하니 물을 많이 드세요.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듣고 돌아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더 자주 깨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젊은 의사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수십 년의 의사 생활과 제 가족들에게 직접 효과를 검증하며 찾아낸 특별한 비법들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긋지긋한 다리 쥐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밤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께 큰 희망의 빛을 전하는 선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리 쥐를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질병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4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한 달 전부터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왼쪽 다리에 유난히 심한 쥐가 나서 잠에서 깼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다리가 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분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깊은 곳에 정맥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긴 심부정맥 혈전증이었고 그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폐혈관을 막은 폐색전증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다리 쥐를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리 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고 열감이 느껴질 때.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될 때. 셋째, 다리 피부색이 창백하게 변하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 넷째,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 가슴 통증이 동반될 때.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우리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꼭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다리 쥐는 이런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근육의 피로, 수분 및 전해질 부족,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갑작스럽게 쥐가 났을 때 단 몇 초 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응급처치 비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입부분, 즉 무릎바로 아래 통통한 부분에 쥐가 났을 때는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겨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쥐가 너무 심하게 나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다는 점입니다.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발을 당기냐는 우리 어머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제가 오늘 특별히 알려드릴 기적 같은 비법이 빛을 발합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발견한 것으로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 심지어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났을 때도 즉시 통증을 멈출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 비법은 바로 잇입술 중앙을 강하게 꼬집는 것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엉뚱하게도 얼굴에 있는 잇입술을 꼬집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알고 직접 경험해보니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쥐가 나면 즉시 엄지와 검지로 잇입술의 정중앙, 즉 인중 바로 아랫부분을 있는 힘껏 꼬집어 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아플 정도로 강하게 꼬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하게 눌러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5초에서 10초간 강하게 꼬집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꼬집는 것을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보통 3회 이상 반복하면 마치 거짓말처럼 다리의 경련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를 자율신경계 반사 원리로 설명합니다. 입술과 코 주변에 강한 통증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서 뇌가 다리 근육으로 보내던 경련 신호를 차단하거나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한 자극으로 기존의 통증 신호를 덮어버리는 원리이지요. 한의학에서는 인중혈자리가 몸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중요한 응급혈자리이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던 한 어르신은 한밤중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이 방법이 생각나 죽을 힘을 다해 잇입술을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쥐가 풀렸고 정말 이 방법이 내 목숨을 살렸다며 제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자세에서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밤 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의 상황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일 때 더 효과적인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리 X자로 꼬고 앉기입니다. 쥐가 나서 고통스럽지만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먼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 발목과 발을 서로 교차시켜 X자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오른쪽 발은 왼쪽으로, 왼쪽 발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여 발목 부위가 서로 엇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로 엉덩이를 뒤로 내려앉아 자신의 체중으로 교차된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30초만 유지하고 있으면 압박되었던 근육의 혈액순환 패턴이 바뀌면서 놀랍게도 쥐가 금세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혈자리 지압법도 있습니다. 종아리 뒤쪽 근육이 갈라지는 오목한 지점인 승산혈이나 무릎 바깥쪽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인 양릉천혈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5초 이상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기 힘들 때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방법은 바로 잇입술 꼬집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다리 쥐를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니까요. 제가 제 어머니와 아내에게 직접 권해드려 큰 효과를 본 생활습관 3가지와 특별한 차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격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따뜻한 조격은 발끝의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다리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의 온도는 손등을 대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잠잘 때 발을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는 것입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밑에 받쳐 다리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밤새 다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몸이 차가워지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쥐가 더 잘 생깁니다. 수면 양말을 신거나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 다리의 체온을 유지해주세요. 단,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헐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쥐 예방 특별차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이 차는 우리 몸의 근육 경련을 막아주는 필수 미네랄인 칼륨, 마그네슘,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물은 생감자 1개, 우엉 1뿌리, 그리고 대추 5알입니다. 감자는 껍질째 얇게 썰고 우엉은 깨끗이 씻어 어슷하게 썹니다. 대추는 씨를 빼고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부은 뒤 약한 불에서 30분간 은근히 끓여주세요. 이렇게 만든 차를 식혀서 매일 저녁 한 잔씩 꾸준히 드시면 쥐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우엉에는 마그네슘이, 대추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응급처치법으로는 첫째도 둘째도 잇입술 강하게 꼬집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면 다리 X자로 꼬고 앉기나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물 족욕, 발 높이고 자기, 다리 보온, 그리고 감자 우엉 대추차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건강은 크고 거창한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지긋지긋한 다리 쥐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 작은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다리 쥐의 효과를 보셨던 자신만의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갑작스럽게 종아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또 다리에 쥐가 났네 하시며 식은땀을 흘리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마치 근육이 찢어지고 뒤틀리는 것 같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방안을 절뚝이며 서성이거나 곁에 자는 가족을 다급하게 깨우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임상 현장에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그리고 제 가족들을 보살피며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수없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픈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다리 쥐까지 더해지면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이 귓가에 맴돕니다. 어떤 분은 쥐가 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약을 먹으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혹은 화장실이 급한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꼼짝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던 그 막막함. 우리 연배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더 속상한 것은 병원에 찾아가면 수분이 부족하니 물을 많이 드세요.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듣고 돌아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더 자주 깨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젊은 의사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수십 년의 의사 생활과 제 가족들에게 직접 효과를 검증하며 찾아낸 특별한 비법들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긋지긋한 다리 쥐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밤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께 큰 희망의 빛을 전하는 선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리 쥐를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질병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4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한 달 전부터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왼쪽 다리에 유난히 심한 쥐가 나서 잠에서 깼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다리가 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분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깊은 곳에 정맥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긴 심부정맥 혈전증이었고 그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폐혈관을 막은 폐색전증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다리 쥐를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리 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고 열감이 느껴질 때.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될 때. 셋째, 다리 피부색이 창백하게 변하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 넷째,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 가슴 통증이 동반될 때.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우리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꼭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다리 쥐는 이런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근육의 피로, 수분 및 전해질 부족,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갑작스럽게 쥐가 났을 때 단 몇 초 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응급처치 비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윗부분, 즉 무릎 바로 아래 통통한 부분에 쥐가 났을 때는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겨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쥐가 너무 심하게 나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다는 점입니다.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발을 당기냐는 우리 어머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제가 오늘 특별히 알려드릴 기적 같은 비법이 빛을 발합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발견한 것으로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 심지어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났을 때도 즉시 통증을 멈출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 비법은 바로 잇입술 중앙을 강하게 꼬집는 것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엉뚱하게도 얼굴에 있는 잇입술을 꼬집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알고 직접 경험해보니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쥐가 나면 즉시 엄지와 검지로 잇입술의 정중앙, 즉 인중 바로 아랫부분을 있는 힘껏 꼬집어 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아플 정도로 강하게 꼬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하게 눌러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5초에서 10초간 강하게 꼬집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꼬집는 것을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보통 3회 이상 반복하면 마치 거짓말처럼 다리의 경련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를 자율신경계 반사 원리로 설명합니다. 입술과 코 주변의 강한 통증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서 뇌가 다리 근육으로 보내던 경련 신호를 차단하거나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한 자극으로 기존의 통증 신호를 덮어버리는 원리이지요. 한의학에서는 인중혈자리가 몸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중요한 응급혈자리이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던 한 어르신은 한밤중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이 방법이 생각나 죽을 힘을 다해 잇입술을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쥐가 풀렸고 정말 이 방법이 내 목숨을 살렸다며 제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자세에서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밤 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의 상황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일 때 더 효과적인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리 X자로 꼬고 앉기입니다. 쥐가 나서 고통스럽지만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먼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 발목과 발을 서로 교차시켜 X자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오른쪽 발은 왼쪽으로, 왼쪽 발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여 발목 부위가 서로 엇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로 엉덩이를 뒤로 내려앉아 자신의 체중으로 교차된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30초만 유지하고 있으면 압박되었던 근육의 혈액순환 패턴이 바뀌면서 놀랍게도 쥐가 금세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혈자리 지압법도 있습니다. 종아리 뒤쪽 근육이 갈라지는 오목한 지점인 승산혈이나 무릎 바깥쪽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인 양릉천혈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5초 이상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기 힘들 때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방법은 바로 잇입술 꼬집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다리 쥐를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니까요. 제가 제 어머니와 아내에게 직접 권해드려 큰 효과를 본 생활습관 3가지와 특별한 차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격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따뜻한 조격은 발끝의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다리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의 온도는 손등을 대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잠잘 때 발을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는 것입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밑에 받쳐 다리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밤새 다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몸이 차가워지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쥐가 더 잘 생깁니다. 수면 양말을 신거나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 다리의 체온을 유지해주세요. 단,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헐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쥐 예방 특별차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이 차는 우리 몸의 근육 경련을 막아주는 필수 미네랄인 칼륨, 마그네슘,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물은 생감자 1개, 우엉 1뿌리, 그리고 대추 5알입니다. 감자는 껍질째 얇게 썰고 우엉은 깨끗이 씻어 어슷하게 썹니다. 대추는 씨를 빼고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부은 뒤 약한 불에서 30분간 은근히 끓여주세요. 이렇게 만든 차를 식혀서 매일 저녁 한 잔씩 꾸준히 드시면 쥐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우엉에는 마그네슘이, 대추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응급처치법으로는 첫째도 둘째도 잇입술 강하게 꼬집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면 다리 X자로 꼬고 앉기나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물 조격, 발 높이고 자기, 다리 보온, 그리고 감자 우엉 대추차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건강은 크고 거창한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지긋지긋한 다리 쥐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 작은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다리 쥐의 효과를 보셨던 자신만의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갑작스럽게 종아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또 다리에 쥐가 났네 하시며 식은땀을 흘리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마치 근육이 찢어지고 뒤틀리는 것 같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방안을 절뚝이며 서성이거나 곁에 자는 가족을 다급하게 깨우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임상 현장에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그리고 제 가족들을 보살피며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수없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픈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다리 쥐까지 더해지면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이 귓가에 맴돕니다. 어떤 분은 쥐가 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약을 먹으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혹은 화장실이 급한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꼼짝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던 그 막막함. 우리 연배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더 속상한 것은 병원에 찾아가면 수분이 부족하니 물을 많이 드세요.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듣고 돌아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더 자주 깨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젊은 의사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수십 년의 의사 생활과 제 가족들에게 직접 효과를 검증하며 찾아낸 특별한 비법들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긋지긋한 다리 쥐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밤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께 큰 희망의 빛을 전하는 선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리 쥐를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질병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4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한 달 전부터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왼쪽 다리에 유난히 심한 쥐가 나서 잠에서 깼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다리가 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분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깊은 곳에 정맥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긴 심부정맥 혈전증이었고 그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폐혈관을 막은 폐색전증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다리 쥐를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리 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고 열감이 느껴질 때.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될 때. 셋째, 다리 피부색이 창백하게 변하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 넷째,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 가슴 통증이 동반될 때.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우리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꼭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다리 쥐는 이런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근육의 피로, 수분 및 전해질 부족,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갑작스럽게 쥐가 났을 때 단 몇 초 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응급처치 비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윗부분, 즉 무릎 바로 아래 통통한 부분에 쥐가 났을 때는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겨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쥐가 너무 심하게 나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다는 점입니다.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발을 당기냐는 우리 어머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제가 오늘 특별히 알려드릴 기적 같은 비법이 빛을 발합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발견한 것으로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 심지어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났을 때도 즉시 통증을 멈출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 비법은 바로 인입술 중앙을 강하게 꼬집는 것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엉뚱하게도 얼굴에 있는 인입술을 꼬집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알고 직접 경험해보니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쥐가 나면 즉시 엄지와 검지로 인입술의 정중앙, 즉 인중 바로 아랫부분을 있는 힘껏 꼬집어 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아플 정도로 강하게 꼬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하게 눌러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5초에서 10초간 강하게 꼬집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꼬집는 것을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보통 3회 이상 반복하면 마치 거짓말처럼 다리의 경련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를 자율신경계 반사 원리로 설명합니다. 입술과 코 주변의 강한 통증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서
내가 다리 근육으로 보내던 경련 신호를 차단하거나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한 자극으로 기존의 통증 신호를 덮어버리는 원리이지요. 한의학에서는 인중혈자리가 몸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중요한 응급혈자리이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던 한 어르신은 한밤중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이 방법이 생각나 죽을 힘을 다해 잇입술을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쥐가 풀렸고 정말 이 방법이 내 목숨을 살렸다며 제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자세에서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밤 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의 상황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일 때 더 효과적인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리 X자로 꼬고 앉기입니다. 쥐가 나서 고통스럽지만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먼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 발목과 발을 서로 교차시켜 X자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오른쪽 발은 왼쪽으로, 왼쪽 발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여 발목 부위가 서로 엇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로 엉덩이를 뒤로 내려앉아 자신의 체중으로 교차된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30초만 유지하고 있으면 압박되었던 근육의 혈액순환 패턴이 바뀌면서 놀랍게도 쥐가 금세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혈자리 지압법도 있습니다. 종아리 뒤쪽 근육이 갈라지는 오목한 지점인 승산혈이나 무릎 바깥쪽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인 양릉천혈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5초 이상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기 힘들 때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방법은 바로 잇입술 꼬집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다리 쥐를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니까요. 제가 제 어머니와 아내에게 직접 권해드려 큰 효과를 본 생활습관 3가지와 특별한 차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격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따뜻한 조격은 발끝의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다리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의 온도는 손등을 대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잠잘 때 발을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는 것입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밑에 받쳐 다리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밤새 다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몸이 차가워지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쥐가 더 잘 생깁니다. 수면 양말을 신거나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 다리의 체온을 유지해주세요. 단,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헐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쥐 예방 특별차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이 차는 우리 몸의 근육 경련을 막아주는 필수 미네랄인 칼륨, 마그네슘,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물은 생감자 1개, 우엉 1뿌리, 그리고 대추 5알입니다. 감자는 껍질째 얇게 썰고 우엉은 깨끗이 씻어 어슷하게 썹니다. 대추는 씨를 빼고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부은 뒤 약한 불에서 30분간 은근히 끓여주세요.
이렇게 만든 차를 시켜서 매일 저녁 한 잔씩 꾸준히 드시면 쥐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우엉에는 마그네슘이, 대추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응급처치법으로는 첫째도 둘째도 잇입술 강하게 꼬집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면 다리 X자로 꼬고 앉기나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물 조격, 발 높이고 자기, 다리 보온, 그리고 감자 우엉 대추차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건강은 크고 거창한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지긋지긋한 다리 쥐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 작은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다리 쥐의 효과를 보셨던 자신만의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갑작스럽게 종아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또 다리에 쥐가 났네 하시며 식은땀을 흘리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마치 근육이 찢어지고 뒤틀리는 것 같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방안을 절뚝이며 서성이거나 곁에 자는 가족을 다급하게 깨우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임상 현장에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그리고 제 가족들을 보살피며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수없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픈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다리 쥐까지 더해지면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이 귓가에 맴돕니다. 어떤 분은 쥐가 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약을 먹으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혹은 화장실이 급한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꼼짝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던 그 막막함. 우리 연배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더 속상한 것은 병원에 찾아가면 수분이 부족하니 물을 많이 드세요.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듣고 돌아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더 자주 깨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젊은 의사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수십 년의 의사 생활과 제 가족들에게 직접 효과를 검증하며 찾아낸 특별한 비법들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긋지긋한 다리 쥐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밤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께 큰 희망의 빛을 전하는 선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리 쥐를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질병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4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한 달 전부터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왼쪽 다리에 유난히 심한 쥐가 나서 잠에서 깼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다리가 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분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깊은 곳에 정맥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긴